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고 반지의 제왕 게임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불이고요. 이제 우리의 성큼거리가 호빗들을 이끌고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랄까요, 영화와 원작 소설의 스토리가 좀 많이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원작과 굉장히 각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작과 굉장히 스토리가 비슷해지죠. 레고를 하나씩 다 먹어주고요. 이제 여기가 각다귀 늪이라는 곳인데, 영화에서는 극장판에서는 보여주지 않지만 확장판에서는 보여집니다. 영화 소설 원작에서도 나왔던 곳인데요. 성큼거리와 함께 깊은 곳로 향하는 호빗들의 여정이 그렇게 쉽지 않고 상당히 고달팠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가는 곳이 방금 보여드렸던 저 웨더톱, 톨킨 번역 지침을 따른 씨앗을 뿌리는 사람 판에서는 그 바람마루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다시 찾아주고요. 가능하다면은 여기 오픈월드를 돌아다니면서 100% 달성을 한번 해볼까도 생각 중인데요. 어찌될 때는 이제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달렸겠죠. 이제 레고 반지의 제왕의 세 번째 스테이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주거리 프로도 일행을 습격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원작에서는 저 검이 원래는 이보다도 더 일찍 톰 봄바딜에 의해서 주어졌는데, 옛날 북왕국 시절 만들어진 검으로 고분구릉에서 찾아왔던 검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간략하게 아라고른이 갖다주는 걸로 돼 있죠. 이제 호빗들이 배가 고파서 밥을 해먹으려고 하네요.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나오지 않고 프로도가 잠들어 있다가 샘 메리 피핀이 불을 피우고 밥을 먹는 도중에 깨어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 프로도가 저기 구석에 잠들어 있죠. 프로도가 영화 속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스테이지든 간에 샘을 플레이할 수 있는 스테이지라면은 거의 무조건 샘을 플레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샘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방금 보셨다시피 우선은 정원사인 만큼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고요. 저기 후라이팬 있죠? 요리사인 만큼 후라이팬으로 요리 재료를 거기에 담은 다음에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괴하는 대로 돈이 나오니까요. 돈을 해서 모아주고요. 제가 레고 반지의 제왕 게임이 살짝 그 메카닉이 좀 성가시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방금 저 땔감을 손에 얹는데 그거를 바로바로 이제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아이템 슬롯에 장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2012년인가 나왔던 만큼 최신 게임들하고 비교하면 조금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 장착을 해줘야 되고요.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계란 후라이도 이렇게 손에 얹고요. 우선은 장작을 이렇게 해주고 계란 후라이도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샘이 유용한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이렇게 불을 피울 수 있는 멤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샘이 가지고 있는 이 화불씨? 부싯돌이 있으면은 어떤 캐릭터라도 불을 키울 수 있지만, 캐릭터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그 부싯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샘 하나뿐입니다.
마치 이렇게 낚싯대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메리인 것처럼요. 낚싯대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낚시를 할 수 있지만 원정대 중에서는 이제 메리만이 낚싯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계란, 토마토 생선일 텐데 영화 대사를 쓰느라 계란, 소세지, 베이컨이 되었네요. 사실 원작에서는 이런 장면이 없습니다. 원작에서는 아라곤도 같이 있고요. 호빗들과 아라곤이 이제 야영을 하는 도중에 나주글의 습격을 받습니다. 원래 굉장히 짧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일어나는 챕터가 부리에서 떠난 후부터 나주글의 습격을 받을 때까지인데 이제 나주글의 습격은 마지막 한 페이지 반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성큼거리, 즉 아라고른이 호빗들을 어떻게 이 야생의 길을 잘 가이드를 해서 깊은 골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죠.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플레이하면서 지금 눈치챈 점이 뭐냐면은 레고 게임 하면은 가장 아이코닉한 메카닉 중 하나가 레고로 뭔가를 만드는 것인데 제 생각엔 레고로 뭔가를 만드는 메카닉이 이 스테이지에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쌤이 또 한번 이렇게 식물을 자라게 해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스테이지는 쌤 혼자만 있어도 거의 다 깰 수 있습니다. 길을 계속 만들어 줍니다.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요. 자, 저기 방금 꽃을 부셨을 때 3분의 1이라고 숫자가 떴죠. 저 꽃을 3개를 부셔야지 이제 보물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호빗인 만큼 개구멍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고요. 다시 모닥불을 만들어주고 보세요. 또 쌤이 아니면 풀 수가 없는 퍼즐입니다. 쌤만이 모닥불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영화에서는 이런 복잡한 장면 없이 그냥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그러기에는 게임 분량이 살짝 모자라니까요. 아무튼 굉장히 다양하게 꼭 영화 그대로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 다양한 스테이지를 주는 것 같아서 재미있습니다. 후라이팬으로 뭔가를 부수는 것이 맨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낫겠죠. 최대한 레고를 전더 먹고요. 자, 이제 저거는 두 캐릭터가 함께 이렇게 줄을 당겨야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죠. 이럴 때만 필요합니다. 사실 이번 스테이지는 쌤만 할 수 있는데요. PP는 좀 비켜주시고요. 누군가가 방금 떨어졌었나 보네요. 아마 PP인 것 같습니다. 길을 막더니 아주 모닥불을 만들고 다시 불을 피우겠습니다. 이런 레고 게임은 이런 퍼즐이 좀 아기자기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살짝 느긋하면서도 지금 분위기나 음악이나 이 스테이지 세팅 자체가 뭔가 다급함이 느껴지잖아요. 사실 느긋하게 플레이해도 문제는 없는데 이런 점이 레고 게임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꽃이 피어났고요. 다시 건너가겠습니다. 보물용 꽃이 하나 더 있네요. 다 부수면서 갑니다. 저 오른쪽에 방금 보물이 보였는데 저건 나중에 김리 같은 난쟁이 캐릭터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프리 모드에서 일단 스토리 모드인 만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도 굉장히 명장면이죠.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나주글의 모습이 쫙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칼을 갈고 있네요.
이제 고생고생을 해서 드디어 절대반지 가까이 온 나주글입니다. 이 장면에서 샘 역할의 션 어스틴이 이전에 굉장히 오랜 몇 달 동안 이제 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주글을 상대로 검을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을 굉장히 고대했는데 너무 에너지가 넘치니까 피터 잭슨 감독이 너는 호빗이다. 그 점을 잊지 말라라고 해서 션 어스틴 배우분이 조금 기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주글과 만나면 계속 버튼을 눌러줘야지 체력을 잃지 않죠. 원작에서는 이 부분이 왜 프로도가 얼마나 깊은 유혹에 빠졌는지, 반지를 끼고 싶은 유혹에 빠졌는지 설명이 되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내면을 어떻게 나레이션으로 읊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순간적으로 손가락에 낀 것으로 표현이 되었죠. 일단 이 게임은 이번 스테이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 화면 위쪽에 모닥불 5개를 만들어서 불을 피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단은 나주글한테 얻어맞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제가 아주 기가 막힐 때 샘으로 캐릭터를 바꿔서 지금 나주글 한 명은 프로도한테 붙잡혀 있네요. 메리 피피는 이때까지만 해도 참 쓸모가 없죠. 저기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요. 모닥불 하나 또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여기 뒤로 들어가서 석상을 이렇게 부셔줍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할 수가 없죠. 제가 저걸 조립할 수 없는데 일단 프로도가 다시 프로도로 바꿔서 이 뭐랄까요, 절대반지를 끼면 들어갈 수 있는 악령의 세계, 그 상태로 들어가야지만 저 레고를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이브하는 것을 깜빡했네요. 나주글이 공격을 하고 있지만 샘은 이미 액션을 취하고 있어서 아무런 데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죠. 처음 이 게임 플레이했을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몇 번이고 죽었었는데 이미 한번 100%를 한 관계로 이렇게 빠르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도로 바꿔주고요. 바꾸자마자 K 버튼을 연타하겠습니다. 우선은 버튼도 버튼이지만 저 레고를 먹어서 진정한 모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이 투명화돼서 들어가는 이 악령의 세계가 굉장히 독특하죠. 이렇게 이미지를 계속 찢는 듯한 느낌으로 효과를 줘서 뭔가 굉장히 다르면서도 불편한 느낌을 줍니다. 뭔가 약간 호러 같은 분위기가 있죠. 원작에서는 그런 종류의 묘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투명화됐다, 그건 좀 그런 이야기만 있고요. 레고의 이런 개그 센스는 정말 약간 유치하면서도 이렇게 기발한 장면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앙그마르의 마술사왕이 프로도를 찔렀죠. 이 상처가 계속해서 남아서 프로도 평생에 큰 고통이 되죠. 그래서 결국 발리노르로 건너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반지를 잃었다는 그 상실감과 더해서 말입니다. 저는 아라곤으로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무닥불을 만들어주고 샘으로 바꿔서 무닥불에 불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횃불에 불을 붙여서 나주글을 한 명씩 처치하면 됩니다. 영화 이 장면에서 아라곤 역을 맡았던 비고 모르텐스는 사실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캐스팅이 상당히 늦게 됐어요. 원래 다른 캐스팅한 배우가 있었는데
막판에 사실 촬영이 시작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찍었을 때 비고 모르텐스는 영화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검술 훈련을 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관계자들이 조금 걱정을 했죠. 이 아라고른이 검술이 대단해야 되는 최고의 검술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사 중 하나인데 잘 이 전투 장면을 찍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비고 모르텐슨이 굉장히 이 검술 훈련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받아서 멋진 장면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횃불을 들고요. 제가 아까 좀 번거롭다고 얘기했죠. 횃불을 이렇게 들면 끝인데 횃불을 들어서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나주군이 옵니다. 불쌍해요.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서 놓쳐버렸어요. 모르글 블레이드. 이 장면이 제 생각엔 영화 쪽이 좀 더 다급함과 위험함, 그리고 아라고른의 영웅성을 나타내주는 좋은 장면이긴 하지만 원작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다릅니다. 원작과 비슷한 장면을 보시려면은 랄프 박시의 그 반지장 애니메이션 영화가 그 원작과 조금 더 비슷합니다. 아라고른이 프리 모드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로 해금이 됐고요. 이제 돈도 많이 얻었고요. 보물을 하나밖에 못 얻었지만 프리 모드로 돌아왔을 때 100%를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토리 넘어가기죠. 영화에서는 이제 이렇게 프로더가 아주 죽을 고비를 저하고 정신을 못 차리지만, 원작에서는 조금 달라요. 원작에서는 나주굴한테 습격을 당해서 칼에 찔린 이후로도 2주 동안이나 그걸 버텨냅니다. 정신을 잘 잃지도 않고 회복이 많이 되지만, 이게 그냥 육체적인 게 아니라 이 어둠의 마법이 깃들여 있는 그 검에 찔린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요정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2주나 그 칼날 조각이 몸속에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텨낸 영웅입니다. 원작과 또 다른 점은 이제 이 프로도와 아라고른이랑을 이렇게 찾아 나선 요정이 영화에서는 아르웬이지만 원작 소설에서는 글로르핀델입니다. 위대한 요정 영주죠. 하지만 이 이후로는 원작 비중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굉장히 아라고른의 연인으로서 비중이 높아야 하는 아르웬은 원작에서는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소설 내에서요. 부록에서는 조금 더 설명이 되지만, 그래서 아르웬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바꿨는데 영화적 서사를 위해서는 훨씬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영화에서는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원작에서는 2주 뒤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브루인의 강을 건너서 말이죠. 그리고 원작에서도 저 강물이 이렇게 나주구를 덮치는 것은 원작에도 있는 장면이지만, 그 원작에서는 이제 엘론드의 명령으로 강물이 불어난 겁니다. 물론 간달프의 마법도 한몫했고요. 영화에서 이 장면의 독특한 점은, 영화에서 대부분의 CG는 웨타 디지털에서 담당했지만 이 부분만은 스타워즈로 유명한 ILM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너무 이제 그래픽을 할 게 많아서 ILM 쪽으로 약간 아웃소싱 한 셈이죠. 이제 깊은 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도가 깨어났죠. 프로도가 3일 동안을 정신을 못 차리다가 기절을 했다가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간달프가 자신이 왜 늦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은 원작에서는 여기서 그냥 자신이 붙잡혀 있었다는 것만 설명하지만,
영화에서는 이렇게 플래시백으로 좀 보여주는데 원작에서는 이제 엘론드의 회의에서 사루만의 배신과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아, 레고 게임. 저 독수리의 이름은 과이히르입니다. 저기 사루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팡이를 던지고 화가 나서 엘론드가 나왔죠. 저기 뒤에 구석에 스미스 요원 보이시나요? 약간의 재미있는 이스터에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깊은 골에 도착했고요. 반지의 원정대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 게임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주에 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